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 그 종목,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열심히 넣고 있겠죠. 근데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돈으로 2배를 벌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매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매도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저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자산의 비율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개인 투자자들이 S&P 500에서 마이너스 18% 손실을 볼 때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8%로 막아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펀드가 다 박살났는데 혼자 수익 낸 펀드도 있었고요. 이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중요한 개념인데도 개인 투자자 중 99%는 이걸 실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평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시장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미친듯이 바빠진 날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를 리밸런싱 하는 날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정말 단순해요. 주식이 너무 올라서 목표 비중을 넘었으면 초과한 만큼 일부 매도, 주식이 너무 빠져서 목표 비중 아래로 내려갔으면 부족분만큼 추가 매수, 이게 끝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아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왜 팔아? 빠지고 있는 주식을 왜 더 사?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른 자산은 이미 비싸졌으니까 팔아서 이익 실현하는 거고, 빠진 자산은 그만큼 싸졌으니까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거예요.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행위를 자동으로 반복하는 것. 투자판에 진리처럼 언급되는 한 문장이 있죠. 공포에 탐욕스럽게, 탐욕에 두렵게. 이 말을 감정 빼고 기계처럼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 좋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손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진짜로 리밸런싱 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고정 댓글에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자동 리밸런싱 시트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딸깍하고 모든 계산을 다 해줍니다. 원리를 모르면 도구는 무용지물이에요. 지금은 원리 이해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원리만 잡히면 도구는 그냥 따라와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식 500만원, 현금 5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주당 10만원짜리 주식 50주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주가가 40% 폭락해서 6만원이 됐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300만원으로 줄고 현금은 500만원 그대로니까 총 800만원. 이때 리밸런싱 원칙에 따라 현금 100만원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합니다. 6만원짜리를 16.7주 더 사는 거예요. 이제 총 66.7주, 현금은 400만원으로 줄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가가 다시 10만원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자,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리밸런싱을 안 한 사람 50주 그대로, 50주 곱하기 10만원은 500만원, 현금 500만원, 합계 1000만원, 정확히 본전입니다. 리밸런싱을 한 사람 66.7주 곱하기 10만원은 667만원, 현금 400만원, 합계 1067만원. 같은 주가 변동인데 한 명은 본전, 한 명은 67만원.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주식이 쌌을 때 더 많은 수량을 샀고 비쌀 때 일부 팔아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사람은 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쌀 때 사고 비싸진 자산은 다시 팔아서 비율을 맞췄어요. 매수와 매도 둘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일어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리밸런싱을 할 때는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 예측 안 해도 돼요. 그냥 비율이 깨지면 다시 비율 맞출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쌀 때 더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결국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쌀 때 자동으로 더 사고 비쌀 때 자동으로 더 파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채권 혼합형 ETF가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국민연금이 수십 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주식과 현금 50대 50으로 맞추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 쉬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주식 비율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또 어떤 타이밍에 줄여야 하는가? 사실 이 답은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다 드렸어요. 빅스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빅스 플러스 PCR로 그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법. 리밸런싱 할 때도 그 기준 그대로 가져옵니다. 새로 배울 거 없어요. 단지 거기에 팔 때의 기준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해당 표는 자산 비중 리밸런싱 규칙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마지막 줄입니다. 빅스 15 이하 탐욕 구간. 이때는 사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이에요. 남들이 다 행복할 때 비싸진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쌓아두는 겁니다. 다음 폭락이 왔을 때 쓸 실탄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 숫자들 확인하고 목표 비율을 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엑셀시트가 주식 얼마 사고 또는 얼마 팔아라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올 테니 실제 제 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제 포트폴리오가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주식성 자산 9,100만원, 현금성 자산 5,800만원, 전체 합계 1억 4,900만원. 목표 비중은 주식 50, 현금 50인데 지금 현재 비중은 주식 61.1, 현금 38.9%입니다. 비율이 깨졌습니다. 주식이 11.1% 초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전 영상들에서는 항상 사는 얘기만 했었죠. 지금 이 상황은 다릅니다. 이 경우엔 팔아야 합니다. 주식이 너무 올라서 비율이 깨졌으니까요. 그러면 시트가 알아서 알려줘요. 주식성 자산 매도 1650만원, 현금성 자산 매수 1650만원. 그럼 끝이에요. 주식 1650만원어치를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면 50대 50이 복원됩니다. 어떤 종목을 팔지, 얼마를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트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비율 자체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빅스와 PCR을 확인하죠. 지금 빅스가 18.5, PCR이 0.82 상태라면 둘 다 평시예요. 그럼 기본 비중 50대 50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빅스 35, PCR 1.1 상태였다면 시트 규칙표에 따라 공포 PCR 동시 신호, 주식 65, 현금 35로 바꾸라고 나와요. 목표 비중만 65대 35로 바꿔 넣으면 시트가 액션을 자동 재계산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현금을 빼서 주식을 더 사야 하는 거예요. 만약 빅스 45, PCR 1.3으로 극도 공포 패닉 신호 동시에 온 거고 시트가 주식 75, 현금 25를 권장하고 비상금 거의 전량을 주식으로 옮기라고 알려줍니다.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사야 할 때는 사라고, 팔아야 할 때는 팔라고 시트가 다 알려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트 열고 나온 대로 실행, 그게 전부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매월 1일 시트 한 번 열고 매수매도 리밸런싱 한 번에 10분이면 끝입니다. 근데 솔직히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진짜 큰 사건은 월 초까지 안 기다려줍니다. 코로나 폭락, 2020년 3월 12일 트럼프 관세 충격, 2025년 4월 8일 게임스탑 사태, 2021년 1월 27일 전부 월 초가 아니에요. 만약 5월 1일에 정기 루틴이 끝났는데 5월 15일에 갑자기 빅스가 45로 치솟았다면 다음 매수일인 6월 1일에는 이미 빅스가 다시 진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4일짜리 황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장치를 추가합니다. 비상알람. 정기 루틴은 월 1회, 매월 1일 매수 매도 리밸런싱을 한 번에 합니다. 비상알람은 빅스 30 또는 40을 돌파한 그날 즉시 매수만 발동합니다. 비율 정리는 다음 정기일에 하면 돼요. 근데 이 알람 어떻게 받을까요? 또 무슨 앱을 깔고 알림 설정하고 매일 빅스 검색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정 댓글에 공유드린 대시보드 하나면 됩니다. 이 대시보드는 제가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도구예요. 빅스, PCR, 자산 비율 그리고 오늘의 액션이 한 화면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매일 출근길에 한번 열어봅니다. 둘째, 화면 상단에 신호등을 봅니다. 초록색은 평시, 정기일까지 기다리세요. 노란색은 공포 진입, 빨간색은 극도 공포. 셋째, 노랑이나 빨강이 뜨면 화면에 표시된 비상매수 액션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평소엔 초록불만 떠 있으니 30초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랑이나 빨강이 켜졌다면 그게 평생 2번에서 3번 오는 그 순간입니다. 알람 떴을 때 행동은 이미 다 배웠어요. 이전 영상들 그대로 빅스가 30을 돌파하면 150만 매수, 빅스가 40 돌파하면 200만 매수. 핵심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상시에는 매수 먼저, 비율 정리는 나중에. 비율을 그날 맞추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매수만 하고 다음 정기일에 비율 점검하면 끝. 한 가지 주의사항은 같은 사건에서 여러 번 매수하면 안 됩니다. 빅스 30 안에서 32, 35 왔다 갔다 하는 건 같은 사건이에요. 한 번이면 끝입니다. 이게 평생 2번에서 3번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빅스 40 이상 매수할 때 7전 7승, 평균 43% 수익률. 이 숫자는 시뮬레이션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순간에 매수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시보드를 한번 켜두고 하루 30초만 투자하세요. 그게 평생의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에 임하면서 그냥 매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관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 파는 것, 그리고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올바른 투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매수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매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비율로 묶어서 자동으로 굴리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이미 도구는 다 드렸습니다. 시트, 대시보드, 매수 규칙, 리밸런싱 규칙까지 전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고정 댓글에 대시보드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매일 출근길 30초.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 신호가 초록이라도 괜찮습니다. 빨강이 뜨는 그날을 위해 손에 익혀두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장기 투자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빅스, PCR, 리밸런싱 3편에 걸쳐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감정을 빼고 규칙대로 움직여라. 그게 전부예요. 시장이 무너지는 날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 시장이 뜨거운 날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옆 사람보다 2배를 법니다.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머리로는 알아도 손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시트가 있고 대시보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게 도구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